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ie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뭐 요즘에 주상복 아파트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상가도 굉장히 많잖아요. 가보시면 여러분들 가시는 상가의 한 80% 이상은 매일 싸움이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그러니까 주상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랑 주택 복합시설이 이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시설 같은 게. 상가 측하고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의외로 보이지 않는 관리비 문제 갖고 많이 싸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뭐 조그만 상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상가는 상관없어요. 근데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상가. 그리고 그게 대부분 다 이제 큰 규모의 이제 뭐 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뭐 상가가 쫙 구분되어 있고 1층, 2층, 3층 뭐 오피스텔도 같이 있고 보기는 좋고 평온해 보이는데 거기가 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합 건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집합 건물은 뭐냐면 각각의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도 집합 건물이고 주상복합 아파트도 집합 건물이에요. 그리고 물론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라는 게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적용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집합건물법에 또 적용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상복합 아파트, 그러니까 3층까지는 다 상가고 4층부터는 쭉 그 아파트를 쓰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있는 경우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런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상가 주민들이 어떤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내라는 관리비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이제 깨서 야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관리비를 징수하고 얼마를 내라고 받아갈 권한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실은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의결기구예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관리비를 받는 주체는 관리 주체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원래는 집합건물법상에 있는 관리단위, 관리인이 하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랑은 달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우리가 그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이 뭐 입주를 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어서 의결기구를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아파트 관리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게 정해놓은 건데 관리단이라는 거는 집합건물법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단체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집합건물법 한번 볼까요? 건물에 대하여, 여기서 건물은 집합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당연 설립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그냥 구분 소유자가 등기가 나오면 사람이 입주했든 안 했든 간에 관리단은 그냥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관리단이 만들어져 있어. 그러다 보면 관리단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리단이라는 단체가 있으려면 규약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헌법 같은 규약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관리인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관리단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관리단이 뭘 하겠어. 그러니까 그 구분 소유자들끼리 모여서 관리단을 그 운영해 나갈, 실제로 일을 집행해 나갈 관리인을 선임해야 돼요. 근데 관리인 선임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관리단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약을 만들어 놓은 데도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 아파트 그 상가를 분양을 하잖아요. 주상복합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하면 분양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판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건물만 팔고 나가지고 내가 여기 손 떼면 좀 그 아쉬운가 봐요. 거기서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아는 사람을 분양사가 지정한 관리회사로 지정을 해요. 왜냐면 그 관리하는 또 규모가 크면 관리비 또 챙기는 거, 그다음에 관리비에 남는 이 수익들,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회사를 하나 차리든가 아는 사람 관리회사한테 너가 이거 관리해 라고 해서 계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분양사 내 친구가 분양 시행사 크게 해요. 그러면 분양한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거 뭐 1000세대짜리 이렇게 만약에 분양을 했으면 친구 잘 맞는 탓에 그냥 관리회사 하나 두고 거기 뭐 주차장 관리도 하고 용역 계약도 체결하기도 하고 뭐 청소 계약 같은 거 체결하고 그 수익
돌리면서 돈 받는 거지. 자기 사장하고 월급도 받고 경비도 쓰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관리를 해왔어요. 우리가 소송했던 경우도 10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관리해온 데가 많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적정하게 아주 관리를 잘해주면 되는데 관리비 나눌 때도 이상하게 나누거든. 뭐 만약에 입주자 대표 이런 관여가 있는 사람들은 입주자 대표의 관리비는 좀 싸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상가의 그 관리비는 좀 비싸게 하고 왜냐면 뭐 그 시끄럽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 뭐 거기서 음식도 먹고 소란도 피우고 뭐 화장실도 많이 쓰고 하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화장실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그 뭐 청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드니까 상가가 더 많이 내라. 또 하나 주차장 문제. 주차장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만약 1층부터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전부 다 그 같이 쓰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불만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내가 대려 그러면 그 여기 음식점에 온 사람들 때문에 차를 못 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층수를 나눠요. 그래서 1층, 2층은 아파트 입주자, 그 다음에 3층, 4층, 5층은 뭐 상가가 쓴다. 이렇게 나눠 놓거든요. 근데 공생관계예요.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려 그러면 상가도 잘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아파트 주민이 없으면 또 상가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또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외부의 사람들도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야 상가도 번성하고 그래야 또 그 뭐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돈을 벌고 공생관계인데 엄청나게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툼이 생기는 게 관리비 부과 문제, 그 다음에 누가 관리인이냐, 당신이 관리회사냐, 이 문제 갖고 엄청나게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회사를 만들어 놨으면 관리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관리인 선임하겠어요? 관리인 선임 안 해. 왜냐면 관리인 선임하면 자기가 그 관리인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지금 관리 권한을 다 넘겨주고 나가야 되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나서 투표하기도 어렵거든. 총회 한번 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총회에서 결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규약을 만들려고 그러면 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의결권의 2분의 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구분소유자 수 2분의 1을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의결권이라고 하는 건 자기 면적이에요. 총 면적이 만약에 뭐 5,000제곱미터다라고 하면 이 건물의 면적이 그러면 전유 면적이 2,500제곱미터를 넘어야지만 뭔가 의결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동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 소유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개, 내가 10개를 갖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마트나 뭐 큰 호실 있잖아요. 한 층을 다 쓴다. 그러면 그 사람 면적이 크니까 의결권의 비율이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큰 평수 있는 사람만 지금 다 보호를 받고 권리를 행사하니까 구분 소유자들을 과반수의 또 결의를 받아야지만 뭐 관리인도 선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조그만 그 소유자들이 많고 큰 소유자는 과반수 넘는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돼. 그러면 서로 결정 못 해요. 면적으로는 과반수가 넘어요. 50명 중에 한 명이. 근데 이 사람은 의결권으로는 과반수가 넘잖아요. 근데 구분 소유자 수의 2분의 1이 안 되잖아. 혼자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구분 소유자 50명 중에 25명을 넘기니까 당연히 결정권은 있는데 면적이 안 돼서 결정을 못 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임시 그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총회를 해야 되는데 누가 나와서 총대를 매기냐는 거예요. 그것도 5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구조의 3이라고 해서 분양자의 관리 의무라는 게 20년도 2월 4일 날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양자는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그래서 본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건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걸 뒀어요. 이게 왜 둔 거냐면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관리인이 선정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네가 관리해라. 그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분양회사를 하나 계약해 놓는 거예요. 너보러 해라.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는 이게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관리인이 만약에 주민들이 관리인 뽑자라고 해서 관리인을 뽑으면 그때까지만 하라고 명시해 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때 이때는 지금 관리인 규약을 만들고 또 하나는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 소유자한테 통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려줘라. 너 그냥 입식구 혼자 네 아는 사람한테 관리시키지 말고 2분의 1이 다 입주가 돼서 등기가 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규약 설정하기 위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인 집회 해라라고 통지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가 이 통지 있잖아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관리단, 지체 없이 본인이 관리단 지표를 소집해야 된다는 거야. 하도 안 하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3개월 내에 통지해줘. 2분의 1 이상 찼으면 그 다음에 안 하면 네가 소집해. 그 다음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까지는 법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리인 선임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데 이 결의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의결권의 과반수, 구분소유자 수의 과반수 이상이 충족이 돼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양자가 이런 통지 의무나 소집 의무,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를 열 수 있다는 걸 통지해 주거나 자기가 직접 소집을 안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야. 안 하고 저는 통지를 받았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리고 만약 저는 통지 200만 원 부과받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럼 구분 소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지금 관리인을 선임하자고 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요, 그때 구분 소유자들이 스스로 임시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그 다음에 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꼭 굳이 관리인이 저렇게 소집 의무와 통지 의무를 해주지 않아도 5분의 1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5분의 1 동의 얻어가지고 집회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5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아무것도 못하던 거에 대해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소집 의무랑 통지 의무를 분양자한테 주긴 했지만 지금도 똑같이 당연히 5분의 1의 동의 얻으면 관리단 집회 열어서 관리인 선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게 권리가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33조에 보면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거는 이제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도 관리단 집회를 당연히 소집할 수 있지만 관리인 지금 없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래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볼게, 의결권에 대해서 보면 특별한 규약의 규정이 없으면 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의결권은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진행됐던 사안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 이게 2018년도 사건이긴 한데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지금 무려 이거 굉장히 큰,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주상복합 아파트죠.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가 많고 유명했던 데인데, 여기를 무려 14년 동안 지어놓고 14년 동안 관리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양자가 처음에 분양해놓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관리를 시켜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엉망이야.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요, 장사가 잘 될 때는 그냥 넘어가요. 돈 벌기 바쁘고 뭐 사람들 많이 오니까 내가 그 관리비 좀 더 내라 그러면 어때? 그러고 냈는데 코로나가 터지잖아요.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꿨어요. 그 20년도 2월 달에 바꾼 것도 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거 관리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관리비 왜 이렇게 비싸? 그리고 따져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법도 개정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자라고 해서 여기도 5분의 1을 그 동의를 얻어서 관리단 집회를 열고 관리인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관리인을 뽑아가서 우리가 관리인이니까 당신 이제 업무 인수인계 하세요. 우리한테 다 여태까지 관리비 부과 내역부터 시작해서 갖고 있던 서류, 그다음에 입출금 대장, 통장 다 넘기세요. 그러니까 안 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갔냐 하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 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 거기서 안 나오려고 난리도 아니죠. 당연히 무슨 소리냐. 너네 지금 관리단 집회 제대로 열지 않았다. 왜냐하면 처음에 5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동의 제대로 얻었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무조건 내가 5분의 1 대충 사인 받아가지고 그 소집 통지하고 그대로 그냥 언제까지 모여라고 해서 그냥 손들어서 뽑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다 져요, 소송. 그러니까 정말로 법에 있는, 집합건물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대로 위임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소집 통지는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안건은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관리 회사를 상대로 해서 집회를 정확법하게 열어서 선임된 우리 관리인이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하니까 그쪽에서는 뭐 소집 통지 잘못됐다. 그 다음에 그 투표한 사람들 자기 서명 아니다. 위조됐다. 그 다음에 투표인 수가 의결권의 과반수가 넘지 않는다. 뭐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들의 2분의 1이 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다. 여기는 뭐 임차인들 상가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했다. 근데 의결권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상가 건물 주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위임을 해도 되고 이분이 행사를 안 하면 임차인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갖고 끝까지 늘어져 가지고
뭐 우리는 관리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투표용지부터 다 까고 어떻게 됐는지 하나하나 소명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결국은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 갖고 모든 자료를 넘겨받아서 여기를 우리가 선정한 관리인이 실질적으로 장악을 했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힘들게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관리단 소송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관리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번에는 엉뚱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뽑아놓은 거야. 이거 완전히 절차, 아까 얘기한 그런 적법 절차 하나도 안 거치고 관리인 선임했을 때 이거 중지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거꾸로 이거는 적법하게 뽑힌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문제들도 저희가 주장을 해서 승소한 것도 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복합시설들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누가 관리인이 되는지만 제가 개략적인 설명 드렸고,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소송 사례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어떻게 정지시키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